드라마 마녀 원작에 대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강풀 작가의 웹툰 마녀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웹툰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보였던 작품이기도 하죠. 마녀의 전반적인 스토리는 미정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여러 가지 황당한 이유로 다치거나 죽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녀는 어느 순간 마녀로 몰리게 되면서 모두에게 기피 대상이 되죠. 유일하게 자신을 보호해주던 아버지조차 사망해버리는데요. 그러자 사람들에 의해 결국 마을에서까지 쫓겨나 야반도주하듯 서울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 미정을 마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해주려 자신 목숨까지 거는 한 남자가 있는데요. 그가 바로 이동진입니다. 우연이 반복되면 어디까지가 우연일까요? 설상가상법칙으로 많이 인용되는 머피의 법칙과 운수 좋은 법칙의 셀리 법칙이 있죠. 주인공 미정에게는 셀리 법칙이 아닌 늘 머피의 법칙과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알 수 없는 황당한 일로 학생들이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사망하는 사유 또한 황당하기 그지없죠. 비 오는 날 길을 가다 번개에 맞아 사망하거나 얼음이 깨져 물에 빠진 채 올라오지 못해 죽는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고압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하는 것이죠. 좋아하던 교회 오빠는 뜬금없이 말벌에 쏘여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죽은 학생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그들 옆에는 항상 박미정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정은 자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늘 불운이 함께한다는 걸 알기에 학교에서도 숨죽인 채 조용히 생활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그렇기에 친구는커녕 운동장 구석에서 도시락도 늘 혼자 앉아 먹습니다. 일반적 상황에서 본다면 그는 존재감제로인 학생인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를 좋아하는 남학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죽은 세 사람의 남학생들도 모두 미정을 좋아했던 학생들인데요. 그런데 그들 죽음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기 직전 미정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며 그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미정은 이것을 받아주지 않았고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운이 나빴던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학교에는 미정이 마녀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는 미정이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얘기까지 돌게 되죠. 그러다 보니 원래도 혼자였던 미정은 더 외로운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정을 늘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이동진이죠. 친구들이 미정을 마녀라고 몰아갈 때 그는 우연일 뿐이라며 미정을 감쌌는데요. 게다가 뜨거운 햇볕 아래 혼자 도시락을 먹는 미정을 보며 어머니에게 부탁해 햇볕을 가릴 수 있게 천막을 쳐주기도 했죠. 하지만 압박을 견디지 못한 미정은 눈 내리는 날 쓸쓸히 학교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동진은 쓸쓸한 미정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동진은 여러 차례에 걸쳐 미정에게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으나 늘 망설이다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결국 한마디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정을 학교에서 떠나보내게 됩니다. 고3을 앞두고 갑작스레 학교를 그만두게 된 미정을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어 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이유를 알게 되며 충격을 받게 되죠. 아버지는 온화한 성품이었는데요. 하지만 미정을 마녀라 모함할 때는 절대 참지 않았죠. 더 이상 마을에서 미정이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감자 농사를 끝으로 서울로 이사 가기로 결심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미정이 밭에서 아버지를 도와주다 뱀에 물려버린 것입니다. 놀란 아버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미정 팔에 있는 뱀독을 입으로 빨아내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아버지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미정이를 더 슬프게 하는 건 바로 이것이죠.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미정이 당하게 될 고통이 두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정과 함께 있는 자신의 죽는 모습을 누가 볼까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정을 그 자리에서 떠나보내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미정이는 아버지를 두고 떠날 수 없었는데요. 결국 마을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더 큰 마녀 프레임이 씌워지게 된 것이죠. 결국 미정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다시피 해 서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을 주동한 사람은 다름 아닌 동진의 어머니였는데요. 그는 하나뿐인 아들이 미정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멀리 보내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미정은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철거촌에 살며 열심히 공부한 끝에 서울대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도 존재감을 감춘 채 강의가 끝나면 바람처럼 곧바로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뛰어난 외모 덕분인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심지어 영문학 과교수까지 미정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서도 미정을 좋아했던 사람은 모두 사망하거나 다쳤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문 과교수는 미정을 바라보며 창가에 기대서 있다 추락해 눈앞에서 사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곳 학교에서도 미정의 고교 졸업생 누군가에 의해 그가 마녀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결국 미정은 여기서도 버티지 못하고 또다시 자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미정을 관심 있게 지켜봤던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자신이 운영하는 동아리에 미정을 데리고 오려고 했던 허은실이었습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자퇴를 한 미정을 찾아 철거촌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간 있었던 미정의 모든 상황에 대해 알게 되며 무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안쓰러워하죠. 미정이를 어둠 속에서 구해내려 노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정 인생에 있어 유일하게 친구 같은 언니가 생긴 것입니다. 동진은 통계학과에 입학 후 미정이를 마녀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해주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하지만 오류만 발견될 뿐 그가 마녀가 아니라는 결론은 얻지 못하죠.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동진에게서는 미정이 잊혀져 갔는데요. 동진은 졸업 후 취직한 회사에서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평범한 일상은 10년을 넘기지 못했는데요. 우연히 타게 된 지하철 안에서 미정을 또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미정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죽음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지하철 안에서 미정에게 사랑 고백을 했던 남성이 죽는 걸 보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죠. 미정에게서 죽음의 법칙을 알아내 그를 구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동진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데요. 그리고 미정이 살고 있는 옥탑방이 바로 보이는 곳에 방을 얻게 됩니다. 외부에서는 자신 방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지만 그는 창문을 열지 않아도 미정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었죠. 그는 죽음 법칙을 알아내기 위해 이전에 미정과 연관되어 사고가 났던 사람들을 찾아가 조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아내게 되며 5가지 죽음의 법칙을 알아내게 되죠. 첫 번째는 이름을 알고 사랑 고백을 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정한 같은 공간의 크기에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정 수 이상의 대화를 나누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위법칙을 모두 어기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10m를 유지해야 하고 10마디 이상 말을 하면 다 죽는다는 결론이 나왔죠. 이 법칙을 찾아내기 위해 동진은 미정의 모든 동선과 일정들을 파악했는데요. 그가 언제 외출을 하는지, 시장은 어떻게 보는지 등등을 다 파악하게 되죠. 동진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미정을 어둠 속에서 구해주려 하는 것이지만 정말 스토커 그 이상의 행동인데요. 현실에서는 범법에 해당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그는 이 법칙을 알아내기 위해 마트 배달원 행세를 하며 집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는 시도를 하는데요. 또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외출할 때 함께 버스를 타며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이어 사랑 고백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동진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는 결국 죽음의 법칙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직접 해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동진은 절친이자 현직 경찰인 김충혁에게 나 그녀에게 간다라는 알 수 없는 문자를 남긴 후 사라져버렸죠. 그 일이 있은 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어느 날 미정의 절친인 허은실 PD가
중혁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진의 소식을 묻게 되죠. 그런데 절친인 줄 알았던 중혁이 그가 실종된 상황에서도 너무 무덤덤하고 반응이 차갑자 당황하는 허은실이죠. 허은실은 동진이 미정의 대학 생활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찾아간 사람인데요. 그때 중혁의 경찰 신분증을 도용해 그에게서 정보를 빼내려다 들키게 되었죠. 하지만 이내 동진이 미정을 도우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도왔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그가 실종된 것입니다. 당시 신분증이 김중혁 것이었기에 그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중혁은 동진이 거주하던 방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곳에는 동진이 사용하던 핸드폰과 컴퓨터가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그는 동진이 사용하던 컴퓨터 블로그에서 그의 행적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미정을 조사하던 모든 과정에 대해 블로그에 글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진은 중혁이 자신을 찾아오리라는 것을 예감한 듯 보이는데요. 모든 기록이 담긴 블로그 아이디가 중혁의 주민번호였던 것이죠. 게다가 비밀번호는 창문에 적혀있는 샤인 온유였습니다. 동진은 처음 시작은 미정이 마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현 시점에 동진이 얻으려고 한 답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죠. 미정이 마녀여도 상관없으니 자신이 미정이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진은 미정이를 실제 찾아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에게 사랑 고백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죠. 대신 그에게 던져준 말은 하고 싶은 걸 하라는 말이었는데요. 아마도 이 말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져버렸죠. 미정은 오래전부터 모아온 돈을 저축하면서 꿈꿔온 여행 장소가 있었는데요. 혹시 동진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동진은 죽음의 법칙에서 살아남는 법을 발견한 듯 보이는데요. 그는 조사 과정에서 한 가지 의문점에 다다르죠. 미정이를 좋아하던 남자들은 사랑 고백 후 모두 죽었었는데요. 반대로 미정이가 좋아하던 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사망한 것에 반해 교회 오빠는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는 실제 말벌에 쏘인 것이 아니라 간질에 의해 그날 쓰러졌던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간질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싫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교회 오빠와 미정은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서로가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죠. 동진은 여기서 답을 얻게 됩니다. 변수는 결국 미정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미정이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면 동진 자신이 고백한다 하더라도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동진 절친 김중혁도 알고 보니 미정과 같은 케이스였던 것입니다. 그도 대학 내내 혼자서 지냈었는데요. 학교에 그에 대해 안 좋은 소문까지 퍼질 정도였죠. 이때 그에게 다가가 친구로 지내면서 챙겨준 것이 바로 동진이었습니다. 동진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혁도 미정과 같은 케이스라는 것을 말이죠. 결국 그는 중혁과 미정 두 사람 모두를 구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정은 자신을 찾아온 중혁으로부터 모든 사실을 듣게 되는데요. 그동안 자신을 늘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동진이라는 사실에 놀라워하죠. 생각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진 말대로 그동안 가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동진을 만나게 되는데요. 동진은 그곳에서 미정을 기다렸던 것으로 보이죠. 동진과 미정은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미정은 지금까지 사랑 고백했던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은 자신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며 동진에게 멀어지지 말아달라고 애기를 하죠. 결국 미정과 동진 그리고 중력과 은실 모두 사랑을 이루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 삶에는 늘 변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변수가 무서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